네,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주말의 릴라의 도전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 또 우리에게 알찬 정보를 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소중한 정미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남정미입니다. 네, 휴가 계획 정미 씨 있으세요? 저도 아직 이제 날짜는 정확히 이제 정하진 않았는데요. 네. 휴가 계획이면 아무래도 이제 계곡 같은 데 가서 이제 예, 좀 몸사위를 뽐내면서 예, 사람들 눈을 이제 해방하면서 네. 용감한 시민상을 받으면서 벗어 제끼면서 그렇게 놀아야죠. 좋습니다. 정미 씨는 네. 연예인 누구랑 같이 그래요. 가고 같이 가고 싶은 싶은지. 연예인 하나 정한다면 그래서 어떡하지? 네네, 설리나요? 진짜 같이 잡아오는 거 납치해주나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뭐 있어요. 아시는 분이면. 네. 김수현 씨 복근 이렇게 거기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네. 왜 얼마 전에 복근 12,000원 주고 보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던데. 최근에 출연하신 영화 가서 예. 복근만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네. 예. 역시 김수현 씨도 네, 제가 할게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네. 김수현 씨가 좋다. 좋습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떤 여자 연예인을 꼽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분 걱정됩니다. 네, 여성 네. 창업 내비게이션 류근원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 여름 휴가 계획. 오늘 집에 와이프분이 휴가 가셨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내일 가십니다. 네. 내일 가신다고. 실컷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기분이죠. 네. 많은 주말엘라 분들이 지금 뭐 환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그럼 휴가 계획 어떻게 됐어요? 저는 우리 대표 가시고 그다음에 국장 가시면 그다음에 가는 게 이제 어디로 무엇을 알아? 장소는 아직 안 정했고요. 뭐 같이 갈 연예인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 있나요? 누구로요? 저는 옥타곤걸이라고 네, 이수정 씨. 뭐 그런 분들, 예, 주다 씨 뭐 이런 분들. 왜 그런 분들이 좋으세요? 뭐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적어서 네. 좋습니다. 예. 진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시네요. 진짜 얼굴 되게 환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너무 생각하니까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성 창업 내게 맡겨라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휴가 계획 가족과 함께 가신다고 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는 거고. 그렇죠. 네. 아까 연예인 설문조사에 나왔던 저희는 수지 씨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강수지 씨? 직급하고 좀 안 그냥 수지. 맞으신데요.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수지를 좋아해서 네, 이왕이면 그랬으면 아들을 배려해서. 꿈이라도. 네. 좋습니다. 어찌되었던 올 여름 휴가는 네. 본인이 상상하고 좋아하는 연예인과 함께 가본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활기찬 월요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연예인 데려가면 우리가 다 n분의 1 하는 거죠. 걔들도 돈 내야 되는 거죠. 회비를 걷어서 가는 본론으로 거죠. 들어가시죠. 네, 바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오늘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 이야기하는 날인데요. 오늘 알아볼 블루오션 창업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애완동물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애완동물 구매 대행 사업 하니까 네이밍에서 나왔듯이 다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통신사가 설문조사를 하면 네. 1, 2위가 거의 비슷하게 매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설문에서 나오는 1위가 어떤 건지 아세요? 통신사에서 조사하니까 핸드폰, 네. 휴대폰 사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완견. 애완동물. 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청소년들한테서 이런 설문이 나오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트렌드도 있을 수 있고 핸드폰 같은 경우엔 그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어떤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핸드폰하고 애완동물이 둘 다 고가죠. 맞아요. 고가죠. 그런가요? 네. 핸드폰은 고가인데 애완동물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고가예요. 고가입니다. 몇십만 원씩 그래요? 해, 기본적으로 만약에. 몇십만 원, 30-40만 원 예, 넘기는 건 맞아요. 기본이고요. 네. 보통 누가 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반 애견샵이나 이런 데서 사시거나 그러면 고가고요. 요즘 들어서는 애견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반려견으로 보는 개도 있지만 다양한 동물들, 애완동물들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애견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순하게 개만 파는 게 아니고 네. 고양이나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까지도 같이 팔고 있는 좀 더 넓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애완동물 구매 대행 사업이라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애완견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좋아요. 지금 네. 키우고 있나요? 저는 그래서 유기견을 분양을 받았어요. 말티즈 유기견을 분양받아서 잘 키우다가 집에 아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유기견이 됐군요. 부모님 댁에 보내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사랑받으면서. 그래요. 막내 뭐 역할 톡톡히 애완견 하겠죠. 키우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견 아니고 묘 키웠었거든요. 고양이 묘 키웠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아기 때 제대로 지식이 없는 그 주인, 그러니까 반려동물로 가려고 했는데 지식이 안 쌓여 있으니까 어디가 아픈지 몰랐었어요. 네. 근데 어린 시절에는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동물들은 어디다 같이 가면 바이러스나 이런 데 감염이 되게 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파부장염이 같이 걸려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키우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애완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그 뒤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남자분들이 좀 귀찮아하시긴 해요. 저희 그렇죠? 집이 그래서 네. 그 우리 애가 고슴도치를 키워요. 타협을 본 거죠. 고슴도치 완전 이쁘던데요.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는 거. 이제 애엄마가 막 그 변 치우는 거 싫어하니까 딜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고슴도치인데 네. 이게 냄새가 안 나요. 키우는데 저는 나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덜 나는 편이고 또 잘 먹고 그래서 우리 애도 키우기가 편하니까 동선도 짧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슴도치 키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물고기. 고기도 많죠. 물고기도 물고기가 뭐 빨간색 있는 거 있는데요. 네. 새끼도 잘 낳고. 근데 다른 거하고 섞어서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잡아먹는 거.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애완견뿐만 아니라 애완동물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슴도치, 물고기, 네. 고양이, 뭐 파충류도 요새 또 키우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예. 이해는 좀 안 되지만. 타란툴라인가 뭐 이렇게 되게 큰 거미도 막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꿈이 진해를 키우는 거예요. 예. 지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이걸 드시려고. 사업성으로. 아 진짜요? 진해 한 마리에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정말로요. 어쨌든 뭐든 뭐 팔고 먹고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네. 어찌되었든 오늘 그렇다면 알아볼 게 구맹대행 사업. 구매대행, 애완동물 구매대행. 그러면 네. 애완센터를 창업하는 건가요? 그래요. 제 생각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일단 매장은 없어요. 매장은 없이 하는 거니까 비슷한 개념인데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애견 구매할 때 보통 어디서 구매하세요? 동물병원. 동물병원이나 뭐 애견센터. 애견센터. 센터 가서. 아니면 지인들 통해서. 그렇죠. 분양받는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그 거래되는 애완 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는 70%가 경매센터를 통해서, 경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되게 큰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 다 달라요. 구입 금액이 다 달라서 천차만별인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종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종의 경우는 또 이제 부르는 게 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애견센터는 경매 시장에 보통 3, 4배 가격 비슷하게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매 시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싸게 사다가 그거를 이제 좀 더 자기한테 적합한 마진을 붙여서 원하는 사람한테 판매해주는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 친구가 이 잡종이라고 하죠. 어떻게 섞인지 모르는 아주 굉장히 큰 개가 있어요. 네. 그게 이름을 이제 기훈이라고 제 이름을 적었고 예전에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저기 궁금한 게 이 애견을 구입을 하는데 구매 대행을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이쁘고 그러면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구매 대행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견에 대한 어떤 유통 채널 자체가 애견센터를 통해서 하거나 개인 간의 거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 간의 거래도 지금 온라인상에서 P2P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개인 간의 거래가 성사가 돼서 구매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아까 정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뭐 예를 들어 14일 안에 그 이후에 죽는다거나 그 이전에 죽거나 병이 들어서 왔을 땐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애견센터에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대행을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앞에 류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소를 거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경매소라고 하는 것은 경매라는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이 개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직접 구매자들이 직접 취급을 하지는 않지만 요즘 가끔 있긴 한데요. 그 농장을 통해서 농장주들이 이 경매장에 애완견을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도 사람이 이쁘면 높게 보는 것처럼 판매될 때도 개도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꼬리의 색깔이 어떻느냐, 내지는 그
그 접종이라고 그러죠. 이 애견 접종도 우리나라 국내산 약을 썼느냐, 외국 약을 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경매가가 그렇네요. 다 달라요. 네. 네, 달라갖고 거기서 농장에서 나온 데서 애완견 그 샵을 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 이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에 경매를 참여하시는 이런 룰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룰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개들을 사다가 가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 농장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애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샵에서 2, 3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2, 3개월 된 새끼들을 같이 모아놓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농장에서 온 새끼가 다른 새끼들한테 병을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 애견센터 가보시면 다 칸막이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애견을 좀 더 잘 고를 수 있는 네. 방법을 그렇죠. 찾기 방법을 위한 게 찾아서. 구매 대행이다. 네. 그렇군요. 아주 간단한 얘기였네요. 예. 네. 굉장히 길게 주셨어요. 아, 근데 좀, 네. 키워봤었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건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맞아요.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고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취급되니까 좀 마음이 미안한 아프긴 한데, 일이죠. 네. 예,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는 장이고 하니까, 예, 이제, 보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예. 들어보니까 네. 이 사업도 좀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생각도 그래요, 좀 그래요. 드는데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신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에게 좀 적합해서일 것 같거든요. 왜 이 사업이 여성들에게 적합할까요? 예, 뭐 애견 사랑은 보통 남녀노소 가리지 않지만 특히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특별히 사랑을 하죠. 그리고 또 애견하고 가장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전제를 하자면 소자본의 무점포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준마렐라 분들 중에 네. 특히나 개나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런 전제를 두고 주변에 뭐 애견 디자이너, 옷 디자이너나 아니면 브리더 또는 그 동물병원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러면은 이때 같이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브리더가 뭐예요? 동물을 그 순종을 특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계속 교배를 하면서 순종을 만들어내는 직업이에요. 직업이 있어요. 동물 브리더라고 하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애완동물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번 네. 저희가 네네.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해져요. 네. 예. 기존에 애견센터를 창업하라 내지는 온라인으로 애견을 창업하라 하면 이건 뻔한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걸 오늘 소개시키는 것이 블루오션 스몰비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시킨다면 강아지나 애완동물이라는 것을 어떤 목적물을 타겟을 정하고 이왕이면 구매자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키우고 싶어도 아까 청소년 얘기도 드렸지만 고가이다 보니까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업장을 가게가 없는 상태에서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점포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창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점포가 없이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이때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내가 개를 좋아한다,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이런 코드에 맞추면 고객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가격에 어떤 종의 어떤 색의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다라는 그런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경매가 있는 날에 경매자는 가서 그 주문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매에 참여해서 쉽게 그걸 저렴하게 사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윤을 붙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애견센터의 온라인 쪽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네. 어차피 이분들이 사시더라도 애견센터 가서 사시더라도 애견용품이라든지 접종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춤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이 가격대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맞춰주고 용품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하면 맞춰주고 그다음에 미용이라든지 접종 부분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 강아지가 한 마리 분양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품이라든지 미용, 접종 여러 가지들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준마렐라 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을 맞춤 서비스로 접근하니 수익률도 좋아지고 고객의 만족도도 좋아지고 네. 구전 마케팅이 될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컨설턴트 역할도 하면서 네, 그렇죠. 그 모든 일을 대신 다 처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예.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녀석이를 이제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부탁을 했어요. 애완센터에다 가서. 예, 저는 그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 종이 아메리칸 숏헤어라고 하는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 너무 갖고 싶다라고 그 고양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고양이를 골라서 주셨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시는. 근데 그 애견 그 경매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나요? 구매를 못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애견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관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네. 회비 5만 원을 내면 평생 회원증이 나온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울에는 충무로에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또 지방별로도 한 군데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뭐 그래요. 그쪽 사업을 하려면은 뭐 그쪽 사업자 자격증이 분명히 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매자가 애견 구매 대행 업자를 이용할 경우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좋은 점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래요. 이 창업에 왜 좋다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임팩트 있게 네. 딱 요점만 얘기해 주시죠. 요점만. 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내야 되는데요. 저도 이 아이템을 처음에 접할 때, 만들어내고 할 때, 그 애견센터 아까 말씀하신 경매장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실제로 경매를 참여해 봤습니다. 참여해 보고 이 아이템을 좀 더 숙성을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애견 구매 대행을 해준다는 게 단순하게 싼 개를 공급한다 이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성장 동력이 없으실 거예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도 타 경쟁 상대가 생기면 똑같이 하면 또 그런 경쟁 우위에서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이 필요하는 정확한 그 코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걔는 구매를 했는데 뭐 여러 샵 같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있는 곳에서 내가 고르니까 구매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이건 주문을 받고 제일 비슷한 걸 해서 갖다 줬는데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그렇죠. 이걸 반품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객하고 이 구매를 하기 전에 다양한 강아지의 이런 습성이라든지 사진 이런 품종에 대한 것을 느끼고 그다음에 경매에 참여해서 고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그 후발적으로 용품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참 주말에라 분들이 진짜 적합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정말 꼼꼼하게 고객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구매 대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애견 구매 대행 사업을 기존에 지금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건 아니죠? 네,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아직 정상적으로 온라인 검색을 하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검색을 해보면 온라인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동물병원이나 그렇죠. 그렇죠. 애견센터나 센터에서. 보통 동물병원에서 이런 강아지 한 마리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네. 부탁을 한다든지 정민 씨도 그런 식이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센터에 강아지 있는 상태에서 가서 고르는 건데 맞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가 되면서 분리가 된 그러니까 신종 직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 유기견들이 생기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보면 키우다가 이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구매하는 데서부터 비고가의 그 동물을, 애완동물을 구매하고 동일한 가격의 어떤 애완용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니즈는 첫 번째는 저렴하게 좀 내가 원하는 강아지나 동물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용품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창업 비용도 이제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일단 초창기에는 정보가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권도 그럼 또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진해를 좋아하시는 우리 유기자님. 우리가 소개하는 이 아이템은 항상 맨땅 창업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도 뭐 드리기 나름이고요. 그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뭐 애견 미용실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애견 동물병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분들과 같이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누가 찾는다 그러면은 본인이 가서 그 원하는 강아지를 경매에서 구입해서 자, 이 강아지 어떠냐 해서 판매가 되면 실제로 애견센터에서 3,400가량 높게 받으니까 본인은 한 2배 정도만 해서 이익을 내면은 충분히 만족도는 고객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 개념이면 또 강아지한테 필요한 용품, 그다음에 그 밖에 어떤 사료 이런 것들도 같이 구매를 해주면서 추가 부가 수익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센터에서 그렇게 비싸게 파는 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무로에서 사서 다리만 건너면 몇 배가 뛴다고 맞아요,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우리가 3, 40만 원에 사면 사실은 한 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충무로에서 2, 30만 원 정도면 10만 원 정도의 구매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한강다리만 딱 건너면 강남에 오면 벌써 그냥 100만 원 돈 호가하게 되는 이렇게 가는 게 되는 돕고 거예요. 있는 개들은 뭐 몇백만 원대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개를 만약에 한 마리 키운다라면은 하얀색 진돗개를 한 마리 좀 멋있게 키우고 싶은데 예, 예. 제가 아파트 살아요. 쫓겨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진짜로 그 고양이 키우다가 보면요. 고양이들이 깨끗한 데서만 살거든요. 그렇죠. 그 모래도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그 통도 있어야 되고 모래 거르는 뭐 주걱부터 시작해가지고 캣타워 이렇게 사다 보면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견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같이 팔면 그래도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애견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네. 뭐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싸게 사가지고 와서 수익률 조금 수수료를 띄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정도 제가 남길 수 수익적인 있을까요? 부분이 굉장히 네. 궁금해져요.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뭐 다리만 건너가면 몇 배가 뛴다고 하고 가격이 뭐 3배, 4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가면 100배 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처음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서울 쪽에 경매장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견센터 분들도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구매를 해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좀 사실상 분포가 돼 있어요. 돼 있어서 희소성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치 구입하기가 뭐 지방에서 있는 분들도 창업하시기가 용이한 것 같은데요. 창업 비용을 아까 적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제휴 마케팅을 하고 무점포 창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강아지를 고부가가치가 이렇게 해서 팔지는 않아도 적정 마진을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각종 용품이라든지 이걸 컨설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0만 원 정도에서 그 이상의 투자비를 놓고 한다면 200에서 300 정도의 수익은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괜찮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을 때 주의할 뭐 성공 포인트가 있다면 이것도 그래요? 좀 짚어주시죠. 뭐니 해도 신뢰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매장을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람 통해서 소개받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제 그 보통 동물이 구매를 하고 14일 이내에 죽어버리면 원래 법적으로 네. 물어주게 돼 있어요. 판 사람이. 근데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은 난 뭐 예를 들어 100일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반환해주겠다든가 이런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진단서, 예방 접종에 관련된 정보들, 그다음에 기타 강아지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동시에 컨설팅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만 신뢰를 쌓아서 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점포가 있는 게 아니라 무점포 창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가 더 중요하고요. 역지사지죠. 내가 고객의 입장으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맞아요, 줄 때 맞아요. 이렇게 해준다면은 나 또한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맞아요. 좀 그렇게 해주면 그럼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하시기에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가 딱이네요. 싶으네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그 위에 또 주의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분쟁 기준이 발생됐을 경우에 개나 고양이에 하나는 부분이 있지만 네. 15일 이후에 분양받고 15일 이후가 이 내에 폐사할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보 같은 거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교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뭐 구매 대행을 하시든 뭘 하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사실 때부터 좀 더 유념해서 사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내가 키우고 싶은 강아지를 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애완동물 구매 대행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전망 같은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좀 더 사람이 외로워지고 그 핵가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반려견 얘기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반려동물 키울 때 일본에서는 보험도 있대요. 애견 보험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컨설팅 개념, 강아지를 뭘 먹여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쪽 컨설팅 개념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하자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완동물 구매 대행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